화려하진 않지만은 10배, 20배 나온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제 사무실에 붙여놓고 있는 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있는 게 이제 타격의 달인 테드 윌리엄스죠. 테드 윌리엄스의 이제 그 스트라이크 존이 77개인데 이제 빨간색이 타율입니다. 타율. 네. 그러니까 테드 윌리엄스가 4할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공만 골라서 쳤듯이 투자도 자기가 좋아하는 원하는 조건에 들어갔을 때만 투자하는 것이 훌륭한 투자다. 그 워렌 버핏도 이것을 이제 책상에 붙여놓듯이 저희도 이제 붙여놓고 있고. 제 책상에도 예, 액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입니다. 시장의 가치투자 고수들을 모시고 투자 철학과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최준철의 가치하는 가치투자 코너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밸류 파트너스의 윤종엽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윤종엽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밸류 파트너스는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치 투자를 지향을 하고 계시고 사실 시장에서는 그 행동주의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운용사로 예,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투자 철학과 전략 그리고 아무래도 행동주의를 많이 하시니까 그동안의 행동주의의 이력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먼저 개인적인 소개와 그리고 회사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큰 꿈을 그리게 된 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2004년에 지인이 저 남부 지방에 그 지방에 좋은 분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러 가자. 상담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갔죠.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평생 직장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어떻게 벌었어요? 이게 많은 돈을 어떻게 벌었어요? 그분이 그때 당시 한 7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자기는 그 40년 동안 한 펀드에만 가입했고 그 펀드가 자기의 인생을 바꿔줬고 자기가 그 크게 사업에 성공한 것처럼 큰 돈을 벌게 해준 인생을 바꾼 큰 좋은 펀드를 만난 것이 자기의 되게 큰 행운이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운용사가 어떤 운용사였고 거기에 증권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봤죠. 그래서 증권사 역할이 컸는데 증권사 직원이 여기에 수익률이 얼마고 낮고 높고 이런 게 아니고 이 그 펀드 매니저가 어떤 책을 읽고 있고 그리고 골프 타수가 주는지 그 건강 상태라든가 투자 기준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이런 걸 저기서 투자 기준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신뢰하고 계속 투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계속 40년간 투자해 준 게 그냥 평생 급여 생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크게 성공한 것처럼 큰 돈을 마련해 준 운용사를 만난 곳. 그래서 제 꿈이 그럼 저희 고객하고 저와 그런 좋은 파트너에서 대대손손 그러니까 자손에게까지 저희 펀드가 물려줄 수 있고 그럼 그 PB도 같이 연결되는 고객과 PB와 저희 연결되는 이런 운용사를 만드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그리고 거기에 맞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랑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생각 갖고 있고 같은 투자 기준. 근데 시장에서 같은 투자 기준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되게 엄청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이트레이드 증권의 리서치 센터장 하고 있는 김봉기 대표를 만나서 그럼 같이 그려보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투자 원칙을 이제 이 시기가 이렇게 그 고객과 평생 반려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운용사를 만들려면 어떤 투자 기준을 만들고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되냐. 그래서 이제 만든 게 워렌 버핏을 멘토로 삼자. 워렌 버핏과 마찬가지로 잃지 않는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 투자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으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 원칙을 하고 있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구덴칩. 네, 오늘의 핵심 키워드죠. 예, 예. 구덴칩의 영역에 있는 주식들을 투자하자. 거기에서 계속 진화시켜서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저는 거의 20년 가까이 이런 시기가 올 것을 준비해서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길이다 해서 오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립이 2012년도 말 이제 네, 설립을 하셨었고요. 예. 자문사로 2013년 4월 1일부터 네. 2016년도 4월 1일부터 자산운용사까지 했고 네. 저희가 이제 파트너라고 이름 지은 것은 구덴칩 영역에 있는 주식과 파트너가 되고 네. 고객하고도 파트너가 되고 저희 직원도 파트너가 되고 그리고 PB와도 파트너가 되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이제 정년을 80세로 하자. 네. 오랫동안 파트너하고 같이 가자. 예. 그래서 그 이름을 가치를 추구하는 예. 파트너들 동행자를 같이 가자는 의미에서
밸류 파트너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아, 그런 계기가 있으셨군요. 그러면 뭐 투자 철학은 얘기를 하셨었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뭐 전략이나 그런 실행을 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좀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투자 기준, 예. 투자 철학, 투자 네.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면 좀 띄워주시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논문에서 봤었는데요. 네. 미국에서 40년간 주식시장의 특성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PBR로 일반적으로 PBR이 낮은 것을 가치주 영역이라고 하고 요 영역을 그리고 PBR이 높은 영역을 이제 성장주 영역이라고 하는데 가치주 영역을 그분도 둘로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치주 영역에서 ROE가 높은 훌륭한 기업, ROE가 높으면서 훌륭한 기업이라고 하면 경제적 해자가 튼튼한 기업. 그렇죠. 예, 튼튼한 기업 이런 기업을 굿앤칩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대박주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러니까 PBR이 낮고 ROE가 높은. 예, 예, 그럼 당연히 PER도 이제 낮은 수준에 그렇죠, 있는. 예. 예, 거기에 해당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굿앤 익스펜시브 그러니까 훌륭한데 비싼 싸지 않은 PBR도 높으면서 ROE도 높은 기업 이런 것은 이제 성장주. 네, 최근 한 4, 5년간 이렇게 그렇죠. 각광을 예. 받았던 그 영역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게 성장주라고 혹해서 가는 게 이제 푸어. 그저 그런 회사가 비싼 회사. 이걸 그분 이제 쪽박주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굿앤칩이라고 하면 이제 ROE가 높은 기업인데 제가 ROIC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플랫폼 회사 이런 기업에 대해서 가치를 더 부여해주자. 그런 의미에서는 ROE보다는 ROIC, 현금 창출력을 많이 보는. 그래서 PBR보다는 EV, EBIT. 그래서 저희는 ROIC도 보고 ROE도 보고. 네. 예. 저희가 이제 저희 이제 투자 기준이 첫 번째 기준은 굿 컴퍼니. 그래서 ROE나 ROIC가 높으면서 경제적 해자가 튼튼한 기업.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합리적인 가격. 네. 싼 가격.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특히 이제 커뮤니케이션 또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액션까지. 사실은 이제 기업의 CEO나 CF는 생산 관리나 영업 관리는 전문가예요. 아주 잘해요. 경제적 해자 튼튼한 기업들은 그걸 잘하고 보통 있어요. 또 내부에서 그런 전문 영역으로 그렇죠. 이제 예, 승진하고 이러신 예, 분들이 그 전문가들이 승진하다 보니까는 이분들의 취약점은 이제 자본 관리. 맞습니다. 예, 자본 관리에 대해서 아주 취약한데. 재무를 해본 적이 대부분 예. 잘 없으시죠. 예, 갑자기 사장님이 되고 나서 이걸 예. 해야 되는데 예. 예, 본인 전문 영역만 챙기려고 하지 이쪽을 잘 안 돌아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그럼 안 계시더라고요. 들으려고 해요. 네. 예. 그리고 이쪽은 아주 무지합니다. 자본 관리 쪽은. 근데 미국에서도 70년대, 80년대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무능할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무능하다. 이것을 교육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투자자의 의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저희는 이제 생산 관리, 영업 관리 이런 거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자본 관리에 취약한 기업을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하는 것이 네. 저희도 지난 주총에 한 10개 이상 기업에 이렇게 제안을 보냈는데 대부분은 이 자본 배치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었었거든요. 예, 그 간에도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이제 액션으로 넘어가는 커뮤니케이션이 거죠. 안 되면 저희가 이제 서신을 보냈던 것을 공개를 하고 아, 저희가 이제 서신 보낼 때는 예전에 이제 더 아웃사이더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현금의 재발견. 다시 번역돼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더 아웃사이더라는 제목으로 번역돼 있었어요. 제가 3프로 TV 첫 출연해서 소개했던 책이었어요. 뭐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책이죠. 그게 이제 폐간이 돼가지고 예. 책이 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 연락했더니 한 50권 정도 재고했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웃사이더를 50권을 구매해서 오래전부터 주주서신 보낼 때 그 책하고 그래서 그 책에 이제 그 기업에 맞는 모험 사례 이렇게 요약해서 그 책하고 이 책 읽어보시고 좀 같이 소통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책을 보냈었고요. 저희랑 비슷하죠. 저희도 그 주주선을 보낼 때 현금의 재발견들 같이 이제 동봉해서 해서 저희 그 회사에 박스로 있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이게 번역되기 전에 그 책을 처음 접해갖고 원서로 이렇게 좀 몇 군데 이렇게 줬는데 놀라운 거는 그중 한 기업이 그거를 자체적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임원들끼리 돌려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싹수가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그 주주정책, 멋진 주주정책을 보여줬던 뭐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 자본 배치 잘 못하는 기업을 자본 배치하면은 ROE가 많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주가가 가치에 반영되는 것도 시기도 땡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고요.
근데 액션을 결정하실 때는 예. 되게 심사숙고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걸 그렇죠. 공개해서 예.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회사가 오히려 다 자존심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그리고 그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또 조정하기도 굉장히 힘드실 거고, 그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냥 얘기가 안 되면 그냥 떠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액션으로 옮기는 결정은 어떻게 내부적으로 하시나요? 이거 사실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 소통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대하고 있는 기업들이 일부 있어요. 그렇게 아주 적긴 하지만 그런 기업들을 가장 그게 가장 베스트죠. 예, 베스트고 예. 그래서 소통을 저희가 편지를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보냅니다. 그 분기 보고서 예. 나올 때는 한 번씩 보내고 하니까는 그래서 소통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고 처음에는 이제 많이 부닥쳤죠.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 자본 배분 이게 너무 그 무능해서 너무 자본가들이. 안타깝죠. 예, 예. 그래서 이거 한번 부닥쳐 봐서 그래서 주주 제안을 하죠. 그래서 저 주주총회에 이제 안건을 해서 감사위원 선임 또는 반대 뭐 이런 것도 하고 배당 확대 요청도 하고 이런 거 하는데 참 어렵고 힘겨운 기업들도 있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소통 가능한 기업 우선적으로 찾으려고 이렇게 그게 노력하고 효율적이죠. 있습니다. 예, 예, 답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이제 구덴칩 대박주 영역의 네 가지 영역을 그 특성들을 분석해 보면 그 대박주 이게 원금 까만 선이 원금 수준이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대박주는 잘 되면 망창 벌 수 있고 잘못돼도 잃을 게 없는 그냥 돈을 잃지 않는 영역의 주식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채권 같은 주식. 네. 그리고 이제 그 성장주는 잘 되면 많이 벌고 잘못되면 또 왕창 잃을 수 있는 많이 잃을 수 있는 그래서 변동성이 큰. 근데 이제 쏠림 후에 보면은 지금같이 이제 성장주로 쏠렸을 때는 가치주가 이제 구덴칩 그 대박주가 오랫동안 주가가 못 올라요. 이렇게 횡보하기 때문에 회사 가치는 이렇게 좋아지는데 주가는 그러니까 계율이 높아서 기대 수익이 점점 높아지는. 그래서 쏠림 후는 그 수익 날 수 있는 여력이 더 커지는 그런 네. 현상이 나오고 있고 성장주로 쏠리는 것은 성장주가 비싸지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커진다. 쏠림 후에 이런 영역이고 이제 쪽박주는 잘 돼야 돈을 조금 벌고 잘못되면 왕창 잃을 수 절대 있는. 사면 안 되죠. 네. 가치주는 이제 변동성이 적은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설립할 때 제가 이제 그 서브프라임 때 그 수익을 낸 오히려 지수가 반토막 날 때 이제 수익 나고 그러니까 기관들한테 신뢰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립할 때 돈 좀 맡기고 싶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구덴칩 영역 중에서도 저희가 확실한 기대 수익이 높은 확실한 것만 저희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저희 좁게 가져간다 그러는데 스트라이크 존을 좁게 가져가서 이제 기관 자금을 거절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형 증권사에서 그 저희 상품을 캠페인해 주겠다. 그것도 거절했고. 그리고 저희 설립되고 그 운영하면서 13, 14, 15년은 그 자문사 운용사 앞서서 수익률 탑 수준이었는데 그거 보고 이제 기자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근데 기자들이 찾아왔을 때 저희 수익률을 공개를 안 하는 조건을 만났어요. 공개를 하게 되면 안 만나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 어제 평가받는 것도 거절하고 뭐 그래서 여기 이제 구덴칩 영역 중에서도 저희 고객하고 아까 이제 그 지방에서 만났던 분, 2004년도 만났던 분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트라이크 존을 좁게 가져가고 그리고 그 오랫동안 그분들한테 큰 안정적인 수익을 기여해주기 위해서 구덴칩 영역 중에서도 좀 짧게. 그래서 이 구덴칩 영역을 제가 이제 그 99년, 2000년도에 이제 그 강연을 많이 했었는데 강연 주제로서 많이 그 이용됐던 것이 요 구덴칩 영역 주식을 어떻게 살 거냐. 근데 2000 중반 정도 되니까 그분들이 이쪽에 많이 쫓아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요즘 일명 얘기하는 저 이제 개미라는 얘기를 저는 쓰지 말자라는 캠페인도 하고 있었는데 슈퍼 개미라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된 분들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역시 좋은 거구나. 그럼요. 그래서 구덴칩 대박주 영역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개인 투자자한테 제가 권장했던 것은 PBR 0.5 이하. 그래서 그 워렌 버핏도 초기에 0.5 이하를 많이 좋아했고 그래서 PBR 0.5 이하이면서 ROE가 한 15% 이상이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거기서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그 기준을 하게 되면 돈을 잃지 않고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많이 추천했었습니다. 근데 구덴칩이 저도 뭐 이런 단어를 들으면 이제 가슴이 뛰고 이런 종목을 찾고 싶고 그리고 뭐 좋은
그 품질의 회사를 싸게 산다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부정할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주식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으시잖아요. 예,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뭐 그런 건 죽어도 안 오른다. 뭐 한국 시장은 저런 거 많은 게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왜 구덴칩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꾸 이 다른 사분면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자꾸 다닐까요? 요 그림 보시면은 이제 그 대박주 영역에 있는 주식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장기간.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도 이제 가치 전성 시대 그러면 좀 10년씩 지속되는 기간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성장주는 이번에 예외적이지만은 성장주 시대는 한 2년 정도 화려하죠. 네. 예. 짧고 굵죠. 예, 짧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게임하듯이. 그리고 이제 그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온통 거기에 관심 많죠. 누가 돈을 많이 벌었더라. 짧은 기간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그 시선을 많이 집중시키는 역할도 언론도 하고 이런 것 등이 그런 그 오래 걸린 시간 좀 답답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사분면은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통상적으로 좀 돌아가는 걸로 해석을 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 보시면은 그 논문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시계 방향으로 돈다. 네. 그 종목들이 이제 그 대박주 영역에 있던 종목이 이제 그 성장주로 가고 성장주로 있던 종목이 이제 쪽박주가 되고 쪽박주가 가치주가 되고 이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이 큰 특성으로 발견한 그 저기였는데 예를 들면은 그 대박주의 영역에 있는 주식 PBR이 0.5였던 것이 PBR 2배, 4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옛날에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그 경험을 했던 거죠. 처음에 저희가 한 PBR 0.5쯤에 2000년대 한 초반에 샀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성장주가 돼서 뭐 PBR 막 3, 4 뭐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되더라고요. 높게는 6배까지 예. 그래서 PBR만 가지고 보면 0.5가 6배로 됐다는 건 거기서만 밸류에이션 엄청나게 수익률이 난 6배가 거죠. 예.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가면서 이제 그 PBR 0.5 이하짜리가 2배, 많게는 높게는 4배까지 가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행운이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대박주 영역에 있는 주식은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행운까지 따라주는 영역. 대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또 극히 적을 때도 있어요. 아주 찾기 힘들 때도 있는데 이제 요즘 같이 성장주를 쏠린 다음에는 아주 그 흔해지는 널려 있는 지금도 그래서 그 대박주 영역의 주식이 아주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구덴칩 종목이 워낙 많은데 저는 이제 많다. 너무 싼 종목이 많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현금 비중이 굉장히 지금 낮은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사실 출연해서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여전히 관심들이 잘 없다는 생각이.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코너도 만든 거고요. 예. 저희는 이제 그 이런 영역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감정을 배제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네.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산업의 매력도 진입 장벽, 퇴출 장벽이 있는 산업인지 성장을 하고 있는지. 네. 가치 투자라고 해서 성장을 그 소외 그런 오해가 많죠. 근데 저희도 아주 그 봅니다. 그 매력적인 것은 성장하고 그리고 그 시장도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고 해외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 등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 회사 각각 분야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경영진의 자본 배분 그래서 이제 그 별 하나부터 5개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별 5개를 완벽하게 받는 기업이 저희는 딱 하나 발견했어요. 아, 어떤 이제 미원 SC라고. 아, 예. 예. 그래서 미원 SC를 봤을 때 되게 흥분을 시키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산업 전망이 그 매년 산업이 10%씩 성장하는 기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세계 그 저희가 접했을 때 세계 한 3위 정도 됐었는데 지금 UV 경화제. UV 경화제 탑 수준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경쟁사가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시도가 있었었죠. 저희도 사실 그 종목 갖고 있으면서 이게 워낙 수익성이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나오겠지 했는데 결국에는 나오지 않았었죠. 저희도 뭐 미원 붙은 거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회사가 튼튼하고 이게 돈이 있다고 사람을 인력을 스카우트했어요. 미원 SC에서 4명 정도 고액 연봉자들을 스카우트해서 해고 돈이 필요하고 거기에 원재료 납품만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경제적 회사가 아주 튼튼한 거다. 그리고 또 더 바람직한 것은 자본 배분까지 잘해요. 그러니까 그 수시로 중간 배당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수시로 하는데 1년에 한 2번, 3번씩 수시로 하는데 매입하면 한꺼번에 이제 모았다가 1년에 한 번씩 소각해 주는 네. 그런 역할도 하고. 우리 사주도 많이 예. 또 있어서 이해관계도 잘 맞고. 근데 그 회사 커뮤니케이션 좀 잘 안 됐던 걸로 제가 탐방은 안 받고 있습니다. 예, 예. 탐방은 안 받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동네 찾아와서 지역 주민도 만나보고. 예. 근데 지역 주민이 그 의미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긴 조그만 회사인데 직원들의 그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삼성전자보다 더 높다. 네. 직원들이 주식도 많이 갖고 있고 주식값은 계속 오르고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그 여기는 이제 동남합성 인수할 때도 예. 인수하자마자 그 동남합성 홈페이지에 그런 거 올립니다. 우리 주식 사라. 돈이 생길 때마다 사라. 적금 붙듯이 사라. 그렇게 했는데 미운의 CC도 과거에 그렇게 했고. 네. 그래서 우리 사주도 한 10% 정도 지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직원들이 돈이 생길 때마다 사고 대주도 사고 지주사도 네. 사고 돈이 생길 때마다 사니까는 그래서 그 직원의 그 성과급도 많이 주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라주고 하니까 그 만족도가 매우 높은. 네. 아주 모범적인 예, 사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만족하는데 네 번째가 안 되는 기업들. 네. 그런 이런 기업들하고 소통하게 되면 이런 기업체에서 10배씩 나올 수 있는 주식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뭐 저희들의 제안이나 예. 뭐 어떤 행동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바꾸게 되면은 이제 앞선 그런 장점들이 이제 확 주가로 도드라져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몇 년 사이에 보면 그런 걸 호응도가 그 기업에서 수용해 주는 게 많이 좋아지고 과거보다는 있어요. 훨씬 나아졌습니다. 예, 확실히 예. 많이 좋아지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 예. 그래서 구덴치 영역의 주식이 이제 그 화려하진 않지만은 10배, 20배 나온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소통만 잘 되고 이런 자본만 잘하면은 10배씩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제 사무실에 붙여놓고 있는 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있는 게 이제 타격의 달인 테드 윌리엄스죠. 테드 윌리엄스의 이제 그 스트라이크 존이 77개인데 이제 빨간색이 색깔이 이게 저기 타율입니다. 타율. 네. 그러니까 테드 윌리엄스가 4할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공만 골라서 샀듯이 투자도 자기가 좋아하는 원하는 조건에 들어갔을 때만 투자하는 것이 훌륭한 투자다. 그 워렌 버핏도 이것을 이제 책상에 붙여놓듯이 저희도 이제 붙여놓고 있고. 제 책상에도 예, 액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액자놓고 먼 거의 기원도 이제 훌륭한 기업을 사자. 예. 뭐 이것도 붙여놓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빨간색 4할대만 칠 수 있는 좁은 이제 VIP는 이제 그 역할이 다르지만은 네. 저희는 그 많은 고객을 가져가는 것보다 갖기보다는 소수의 고객을 오랫동안 같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주 좁게 네.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노란색, 파란색 저 정도까지는 네. 방망이를 네. 내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한 기업이에요. 사실은 이제 그 기업의 그 경영진과 이사는 ROE 주주 가치의 창출 지표는 ROE잖아요. ROE를 높여주는 것이 의무다. 그런데 경제적 혜자도 튼튼하고 현금 창출력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ROE를 계속 낮추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낮춰주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데 저희는 고객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것을 그 경각심을 주고 개선하도록 촉구해 주는 것. 이것은 저희 고객에 대한 의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설립해서 주주 서집을 했던 게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 네. 2,600원일 때 나이스 평가 정보에 너무 싸니까는 그리고 현금 창출력도 좋고 하니까는 지금 싸는 것은 그러니까 자사주를 싸게 사는 것은 워렌 버핏이 주주 가치를 올려주는 그것을 물고기에 잡는 거에 비유해 갖고 물동이에서 물고기를 끌어내는 것 같이 쉬운 일이다. 그러니까 물반 고기반보다도 더 쉬운 여건에서 그 주주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 주가가 쌀 때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것이다. 그런 비유를 들면서 나이스 평가 정보에 저희가 이제 그 주주 서신을 보냈었고요. 특히 이 회사는 뭐 같은 업종인 미국의 뭐 무디스 같은 예, 예. 뭐 무디스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속 이제 하는 그렇죠. 것처럼 이제 정확한 사실 피어 그룹의 사례가 있는 케이스라는 예.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2,600원 때부터 계속 분기마다 편집 계속 보내고 했는데 안 하다가 이제 주가가 2,600원 때문에 12,000원, 13,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져서 10,000원대 떨어지니까 이때부터 자사주 사서 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실. 소각은 아니고 그냥 자사주 매입. 예. 그때 샀었고 저희가 또 이제 그 주주 서신본에서 자사주
배당을 요구했던 기업이 이제 그 마이클 버리, 빅숏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도 투자했던 그 조선선제. 네. 조선선제는 저희가 주주 서신 보내기 전에는 배당을 한 번도 안 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 자사주도 하나도 없었던 거로. 근데 저희가 편지 보내고 나서 매년 자사주 지금까지 사고 있고요. 그 배당도 시작했어요 그때 배당. 그래서 저희도 변화가 있었네요. 예, 많은 그 효과 수익을 냈던 그 효과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저희는 그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주주 서신을 꾸준히 보냅니다. 그 미운 SC나 이런 기업은 알아서 잘하니까 그런 기업을 예외로 하고는 네. 대부분 기업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그 효과 봤던 게 이제 그 마이클 버리 등 외국인이 한 10.7% 보유하고 있는 키스코홀딩스 한국철강. 네. 그래서 그 여기 이제 키스코홀딩스는 자사주를 17% 들고 있었는데 21년도에 그 8%를 더 사서 자사주가 25%가 됐고 그 한국철강 자회사는 한국철강도 21년도에 15% 자사주를 많이 산. 그리고 이제 22년도 금년 들어서는 자사주 중에 반, 그러니까 키스코홀딩스는 12.5%, 그리고 그 한국철강은 7.5%를 소각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소통이 좀 되려고 하는 네. 그런 기업이다라고 해서 그 효과를 본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키스코홀딩스 변화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공 사례들이 저번에 이제 나오셨던 김영균 상무님 케이스도 있었고 뭐 저희도 사실 SM 같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사실 키스코홀딩스도 그 중에 하나로 굉장히 큰 변화와 쾌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오랫동안 부닥쳐 왔죠. 예. 주주서신 보내고 주주 제안도 매년 했었고요. 그러니까 단기에 그게 뭐 얘기를 했는데 들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충분히 준비해 오시고 얘기하시고 그런 성과가 이제 작년 올해 본격적으로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저희만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많은 운용사들, 투자자들이 하면서 활동하면서 인식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바람직한 현상으로 네, 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행동주의를 좀 많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가치주를 하다 보니까는 알짜 주식을 자진 상장 폐지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이제 대한가스, 경남에너지, 뭐 그 IT 기업인 넥스콘테크 이런 기업들이 있었고, 뭐 부산도시가스도 이제 네. 그런 데 해당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유했던 기업들이 좀 뺏긴다, 너무 그 가치에 비해서 싼 가격에 뺏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트라스 BX도 이제 그 네 번째에서 이건 한번 그리고 경남에너지는 저희가 이제 반대하고 하면서 가격을 높여줬던 네.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소송까지 가서 한 서너 배 받은, 그리고 테린 페이퍼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트라스 BX도 너무 쉽게 뺏기지 말자. 시장이 이렇게 우스운 건 아니다, 만만한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쉽게 뺏기지 않도록 한번 저항이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아트라스 BX를 가지고 이제 행동주의를 했고요. 행동주의 하면서 이제 제도가 잘못된, 거래소 규정이 잘못된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계속 밀어넣고 언론 플레이하고 해서 그 제도를 바꾼 네. 그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아트라스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동주의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은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송도 일시이사 선임하는 소송도 해봤고, 합병에 반대해서 금감원의 반대를 반려를 한 2번 정도 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경험한 것이 앞으로 저희가 행동주의 하는데 오히려 큰 힘이 될 수 있는. 네, 노하우를 많이 또 쌓으신 거죠. 아테라스 BX는 정말 그 자사주의 예. 마법을 대주주가 악용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례였던 아쉬운 사례로 많이 남아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출연하신 분 중에서 가장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경험도 가장 이제 오래되시고요. 85년부터 이제 운영을 하셨으니까 정말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그 경력을 쌓아 오셨는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사이클들을 겪어보셨잖아요. 그 사이클을 겪으면서 지금이 어떤 때 사이클이랑 가장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현재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사실은 90년대에 제가 이제 운용에 관심 갖고 하면서 많은 보고서들, 논문들을 접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일찍 또 인터넷을 시작했어요.
90년도 초반부터 인터넷 그때는 전 세계 대단하십니다. 인터넷 인구가 2만 명이 안 된다고 예. 할 때였으니까 거의 그냥 뭐 예. 논문 정도를 이제 그렇죠. 보시던 논문 분들이. 검색 예, 찾아서 예. 보는 그거였는데 그게 재밌더라고요. 취미 활동 비슷하게 논문을 찾아서 이렇게 좀 와, 이 미국의 논문을 이렇게 예. 내 집에 있는 컴퓨터로 볼 수 그렇죠. 있다니. 예. 그때 이제 인터넷 이게 없었을 때니까는 그 지금처럼 없을 때니까 주로 파일 찾는 것 그게 가장 큰 인터넷의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일을 많이 했고 그래서 90년대 가장 제가 많이 봤던 보고서는 니프티 피프티에 대한 니프티 피프티가 이후에 전개된 상황. 근데 제가 본 보고서들은 요즘 이제 그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니프티 피프티 장하고 매우 유사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매크로 환경도 매우 유사하고요. 저는 매크로 환경보다는 주식 시장이 더 많이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환경을 간단히 저기 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 68년도 72년도 이제 니프티 피프티 장이라고 하고 그때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금태환 정지라는 두 가지 큰 사건에 의해서 통화량을 이제 과도하게 풀었던.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73년부터 세지기 시작할 때 이제 오일 쇼크가 있으면서 그 주가가 그때 이제 그 성장주가 많이 올랐던. 그런데 그때 성장주가 지금하고 비슷하게 이제 대형 성장주 지금 빅테크와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니프티 피프티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만 그렇죠. 이렇게 계속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서 유동성으로 인해서 좀 밀려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주 내실 있는 기업, 훌륭한 기업들이었죠. 근데 과도하게 올라서 가격이 문제였죠. 결국 네, 그 회사가 그렇죠. 뭐 망한 거는 뭐 폴라로이드라든지 몇 개 정도였던 것 같고요. 대부분 훌륭하게 아직도 뭐 잘 맥도날드라든지 다 지금 살아남아 있죠. 디즈니라든가 뭐 코카콜라라든가 IBM 뭐 이런 잘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는 저는 이제 희망을 봤어요. 이게 그 공포가 아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니프티 피프티 하면 성장주가 급락하는 공포를 그 전달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공포보다는 그때 보고서들이 그 기회이자 희망. 어떤 사람들한테 기회의 희망이었는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후에 전개된 상황을 공부하게 되면 그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개될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네. 그래서 그때 그 미국 사람들이 기회를 잡아서 크게 잘 된 사람 그런 역할을 우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그래서 사전에 준비해서 하게 되면 큰 수익을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 저 예를 들어 저기 들으면 IMF 전에 우리나라 그 크레딧 시장이 없었어요. 그 다 보증체였기 때문에 은행채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보증체가 없어지고 크레딧 시장이 올 거다라고 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 운용을 했더니 99년도 IMF의 99년도에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 한 7% 수익 난 게 1등 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한 15% 정도 채권 수익 났었고요. 2000년도에 13% 1등 했다고 그 언론 보도됐어요. 다 자연스럽게. 저는 거의 30% 가까이 수익 내고 이런 거는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듯이 그때 이제 저희 채권형 팀장이 잘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듯이 지금도 니프티 이후에 진행될 장 여기에서 준비를 잘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됐고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됐는지 그 스타 펀드매에서 스타 PB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병목적인 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오히려 희망을 갖자라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니프티 피프티가 붕괴되고 나서 네. 시장이나 사람들의 생각이 예. 그 전후로 그러니까 미국 하면은 다들 이제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원래부터 선진적이었고 원래부터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태도들이 좋았고 기업들도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로 돌아가서 미국은 당시에 어땠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 수 근데 있을까요? 니프티 피프티 장까지만 해도 미국도 이제 개인이 주도하는 장이었어요. 개인들이 이제 펀드 투자하는 것보다는 직접 투자를 선호했었고. 근데 이제 그 니프티 피프티 문에서 역시 내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간접 투자 시장. 그래서 간접 투자 펀드에 맡기면서 이제 기관화 장세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기관화 장세가 시작됐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반성문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이때 당시 쏠림 현상에 대한 쏠림은 잘못된 거다. 쏠림은 돈을 잃는 길이고 쏠리지 않는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 돈을 버는 길이다라는 반성문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반성문이 이제 그 포드 재단 기금이 그 20년간 투자해서 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돈을 번 게 없어요.
니프티 피프티에서 큰 손실 나다 보니까 번개업소에서 자기의 그동안의 투자 행태, 투자 일지를 가지고 예일대학 교수들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일대학 교수들이 그 분석하면서 야, 그들 여기 양반이다. 우리 예일 기금은 예일대 기금은 1900년부터 1970년 70년 동안 돈을 번 게 없네. 그럼 요거 두 개 같이 한번 분석해 보자. 라고 했더니 누가 수익이 좋다더라. 어디가 이제 여기 화려하더라. 그러면 그쪽 쫓아다니고 아 여기가 아니고 저기 계속 몰려다니다 보니까 돈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일대에서 제안합니다. 반성문을 내면서 제안해요. 거꾸로 한번 해보자. 쏠리지 않는 쪽, 아무도 관심 안 갖는 쪽에서 거기서 찾아서 투자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예일 그 모델이라고 해서 지금 전 자산관리 솔루션이라고 하죠. 자산관리 솔루션을 하시는 예일 그 최고의 자산관리 솔루션을 평가받고 있는데 그런 그게 이제 발전의 토대가 됐고. 데이비스 웬슨이 그 나와서 예일대가 하면 지금은 정말 가장 잘하는 인다우먼트로 소문이 나 있는데 그런 이제 아픈 경험을 딛고 일어선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예일대에서 운영했던 분들이 MIT대, 하버드대 이제 CIO로 전체적인 수준을 확 올려준 거군요. 예일대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일 모델을 가장 잘 나타내는 데가 이제 MIT대라고 저는 평가받고 있어요. 근데 MIT대 할정인 게 저희 회사에 MIT대 운영 인력하고 예일대 운영 인력이 몇 년 전에 찾아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일대 이제 시간 나면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발전 모델을 투자 모델을 이제 한 4단계로 보고 있는데 1단계는 이제 그 잘된 곳만 쫓아다니는 쏠려다니는 현상. 반대로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하는데 4단계 현상은 이제 그 평생 반려자를 찾듯이 평생 맡길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이제 4단계인데 그 모델로 현재 가 있는 곳이 MIT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미국에서는 운용사를 잘 만나는 길은 잘 찾는 것은 결혼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학교도 선택하고 직장도 선택하고 뭐 결혼 상대도 하지만은 그 중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운용사 선정하는 것이 그 인생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이 표현하듯이 지금은 이제 그 75년도부터 이 예일대 반성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운용사들도 이제 가치 투자자가 이때부터 많이 정착되고 정립돼 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자도 그 전후로 이제 갈리는 그래서 가치 투자자 그 스타 펀드 메이너하고 가치 투자와 동행하는 PB들이 이제 스타 PB들이 나오듯이 그래서 이제 그 이때에 의해서 그 변곡점이 돼서 평생 돈을 맡길 수 있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분과 같이 평생 40년 이상 맡길 수 있는 그런 운용사. 그러니까 저는 한국 주식시장도 사실은 2000년도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IMF 이후부터죠. 예. 그러니까 그전은 사실은 이상한 좀 따라서 해서는 안 될 시장이었고요. 그래서 한 20년 역사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용사들이 신뢰받는 운용사들이 이제 제대로 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75년도 이후에 신뢰받는 운용사들이 그러니까 안정적인 그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신뢰받는 운용사들이 나왔듯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VIP를 중심으로 선두로 해서 아닙니다. 밸류 파트너스를 중심으로 해서 운용사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가치 투자의 큰 변곡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산 관리 시장 변곡점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간접 투자 펀드를 통해서 큰 부자 탄생하게 된 그래서 그 또 하나의 논문이 예를 들면은 미망인들이 큰 재산을 상속받은 미망인들이 금융소득만 있는 사업소득 없는 금융소득만 있는 것을 추적해서 분석한 논문이 있어요. 그것도 한 40년간 이제 분석을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결론은 유도하려고 했던 결론은 정기예금이나 채권을 투자하면은 구매력 평가 기준을 못 쫓아간다. 그래서 오히려 손실나는 거다라고 그 결론을 내려고 했는데 부수적인 결론이 뭐가 있냐면 여기 희한한 사람들이 있다. 오히려 의외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다. 이 그룹들이 보니까는 벤자민 제자들한테 맡기는. 그래서 이제 벤자민 도드마을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뭐 버핏, 빌루안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죠. 맡겼던 분들은 미망인 중에서 상당히 독특한 그 특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타났다. 분석 보고서도 그랬듯이 그때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뭐 여러 가지 압력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매우 비슷하고요. 그때 당시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그 가치주 무용론 팽배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쏠려 있고 극도로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이제
그 자사 그 현금만 쌓아놓는 특징이지. 우리나라 현재와 똑같듯이 그 알짜 가치주들이 벌어들인 돈을 창출된 현금을 쌓아놓고 그래서 ROE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던 그런 상황도 현재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데.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처음부터 뭐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냥 현금 쌓아놓고 ROE 뭐 이제 그 사업 다각화하고. 미국 역사를 보면은 그 가치 투자자들이 이제 75년도부터 수익이 좋으니까는 가치 투자자 이제 펀드에 돈이 많이 몰리고 거의 부자들도 많이 탄생하고 너무 과대해지니까 이제 과거 같은 수익률을 누리기가 쉽지 않고. 근데 이제 문제점을 발견한 게 그거예요. 과도한 현금 쌓아놓고 ROE 떨어뜨리는 경우. 그래서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이거 자사주 소각하라고 그 요구를 하는데 처음에는 미국 기업들이 되게 그 부정적이었겠죠. 부정적이고 경기를 잃힐 정도 아주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많이 소통하고 계속하면서 지금 이제 당연한 것처럼 됐지만은 그런 것 등이 이제 그 가치 투자를 그 전성시대를 더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그래서 이제 미국 73년도, 74년도는 워렌 버핏도 인생에 있어서 그 자기가 그 가장 수익을 내기 좋은 조건이 그때였다고 했듯이. 네, 구덴칩 종목이 너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지금 우리나라 현재가 그때 이제 미국의 그 니프티 장을 분석한 여러 논문을 봤을 때 가장 유사한 전 세계에서도 한국 주식시장이 가장 유사한 그래서 니프티 위의 길을 한국이 걸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돈 많이 번 사람들이 간 길을 우리 따라가면 우리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IT 버블 뭐 붕괴 그 시점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때보다 니프티 피프티 때가 더 유사하다고 보시는. 이제 그 그렇죠. IT 때는 이제 그때도 통합 팽창 많았고 니프티 피프티는 저희 IT 버블 때도 사실 금융 위기까지 가지 않은. 그리고 현재도 그 우리나라 전 세계 이제 금융 환경을 봤을 땐 금융 위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죠. 보입니다. 일단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은행들의 건전성 자체가 예. 워낙에 많이 달라져 있고요. 저는 이제 그 금융 위기로 갈 수 있는 그 가냐 안 가냐 지표로 많이 보는 게 이제 예대율 지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IMF 때도 한 140까지 갔었고 예. 예대율이 서프라임 때도 135까지 갔었고 그래서 이게 110이 넘으면은 위기에 되게 취약한 금융. 네. 은행들이 오버를 한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100 이하로 가 있기 예. 때문에 다른 나라 대부분 예대율이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융 위기로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 IT 버블 때는 꿈을 찾는 주식 저기 버블이 많았잖아요. 꿈만 단순히 네. 실체보다는. 근데 이제 니프티 피프 때는 실체 있는 쪽을 많이 쫓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니프티 피프 때는 그 가치주 소외된 기간이 한 4년. 그러니까 그 미국 2000년 이전에는 100년 역사 중에서 가치주가 소외된 가장 긴 기간이었는데 이번엔 좀 더 길죠. 그랬었죠. 그래서 예. 우리나라도 이제 16년부터 가치주가 소외됐다라고 네. 하면 그 기간도 좀 비슷하고 하면은 예. 니프티 피프와 더 많이 비슷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치 투자자 분들이 뭐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경고의 목소리도 뭐 재작년에 많이 냈었었고,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기회다, 싼 종목이 많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윤 대표님이 가장 세게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중에 너무 많고 지금 시작해야 되고 간접 투자도 병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치주 사이클로 완벽하게 이제 넘어가서 향후에 아주 긴 가치주 장세가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니프티 피프티와 비슷하다는 거 말고 뭐 플러스로 해서 좀 그럴 만한 상황이다라는 어떤 논리를 더 추가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뭐 개별 종목 딴에서 뭐 보시면서 느끼시는 것들도 있으실 테고 아니면 아까 보여주셨던 그런 구덴칩 4분면에서 유추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제가 이제 그 구덴칩 이게 그 시계 방향 도는 게 국내 사례. 제가 투자 사례를 그 99년도부터 요 모델을 적용시켜서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99년도 초에는 구덴칩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게 반갑게도 SK텔레콤, 삼성전자 여기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운영한 펀드 중에 반을 SK텔레콤, 삼성전자를 사서 그때 SK텔레콤이 이제 5배, 99년도 한 해 5배 수익 난.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적이었었고 이게 잘 작동된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2000년도 들어서는 지수가 이제 그 1000포인트까지 올랐을 때 IT 버블 막바지에 음식료 업종
롯데칠성, 롯데제과, 농심, 태평양 네. 이런 주식들이 이쪽 영역에 좀 대거 편입돼 있었고 지수가 500까지 떨어질 때 이제 10배 이상씩 났던 그런 종목들이죠. 그때 이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예, 저도 음식료를 당시에 좋아했었는데 예. 정말 너무 관심이 없고 예. 너무 저성장주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냥 10가지 넘었던 것 같아요. 음식 중에 안 된다. 예. 사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이제 그 10배, 20배씩 크게 이제 네. 주도주가 돼서 이제 성장주가 됐던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2003년도에는 이제 다수의 중소형주가 이제 몰려 있었던 요때 이제 다수의 중소형주가 몰려 있던 게 이제 2003년도와 그 2011년도, 12년도 그리고 현재 모습이 이제 비슷한데요.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냈던 게 유리 스몰뷰티 펀드. 그래서 2년간 우리나라 그 공모주 펀드 중에선 아직도 그 최고의 수익률을 예, 기록한 아주 그런, 강렬한 그런 컨셉과 결과를 냈었던 펀드였죠. 그리고 이제 4년도에는 조선해운건설 그리고 일부 지주사 이런 영역들이 요 영역에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전에 그 2000년도 초중반부터 가치주 했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슈퍼게임이라는 분들도 다수 탄생하고 그분들은 또 돈도 잘 지켰습니다. 했듯이 이게 사이클이 20년 사이클이 반복되는 게 아닌가. 이때 구den칩 영역에 있는 것이 20년과 매우 유사한 현상을 보고 20년 있어요. 사이클. 그래서 20년 전에 돈을 많이 벌었던 분들이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와 접촉하는 슈퍼개미 분들도 지금 흥분되는 게 20년과 많이 비슷하다. 20년과 많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 역사가 똑같이 반복이 되진 않겠지만 예. 상당히 유사하고 예. 실제 봤을 때 이제 구미가 당기는 구den칩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가치 투자자들이 지금이 오히려 뭐 매크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안 좋고 하지만 지금이 좀 주식을 사야 될 때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근거로 봐도 되겠네요. 예, 2008, 9년도에 이제 차화정 구den칩 영역이 있었고 그게 이제 큰 시세 냈고 2012년도 제약주. 그럼 최근에 어떤 게 있냐 해서 2000년도에 왜 유사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눈에 띄는 건 지주사들. 지주사들이 많이 눈에 띄고요. 2000년도 중반에 보면 지주사들이 이제 이때도 일부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지주사 테마가 됐었어요. 지주사 펀드가 가장 잘 팔렸고 그때 네. 이제 지금보다 지주사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주사 펀드 큰 건 3조짜리도 있었고 뭐 웬만한 운용사 1,000억짜리 이상 다 있었는데 그게 다 판매돼서 다 매도돼서 있으니까는 지금 과거에 2000년 초반에 음식료 안 될 이유 찾듯이 지주사가 안 될 이유 찾아서 극도로 전벽화 된 네. 상태. 그리고 다수의 중소형주가 있고 이런 것은 지금 투자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닌가. 네. 지금은 스트라이크 존을 넓게 잡아도 많습니다. 이게.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개별 아이디어와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 잠깐 쉬고 예.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서 살인은 가능한데 성폭행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I에 의해 활동하는 가상인간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내 아바타에 AI를 입힌다면 나 대신 무엇을 시키고 싶으신가요? 질문 자체를 만드는 걸 질문으로 드리고 싶었어요.